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리고 아파서 이제는 무조건 엘리베이터만 타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계단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무릎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릎이 아픈데도 운동해야 한다며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는 건 역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무릎이 왜 아픈지 확인하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을 함께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픈 이유부터 무릎에 부담을 덜 주는 계단 보행법, 하루 1분 허벅지 운동, 아침 스트레칭, 찜질과 신발 선택법,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까지 총 10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힘이 빠지고 무릎이 붓는 분이라면 마지막 자가 점검 부분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고 내 상태에 맞게 관리하면 무릎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더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지를 걸을 때나 계단을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왜 유독 내려갈 때만 무릎이 아픈 걸까요? 먼저 무릎이 계단을 내려갈 때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왜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아플까요? 안녕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만 무릎 뚜껑뼈 주변이 찌릿하거나 시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릎을 오래 굽히고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뻐근하거나 쪼그려 앉을 때도 비슷한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무조건 연골이 닳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릎 앞쪽 통증은 슬개골 주변 관절, 힘줄, 근육의 조절 문제 등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반복된다면 무릎과 주변 조직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그냥 넘기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려갈 때 통증이 더 두드러질까요? 계단을 내려올 때는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한 채 체중이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허벅지 근육이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 앞쪽의 슬개골과 허벅지뼈가 만나는 부위에 평지 보행보다 큰 압력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하거나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자세가 반복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쉬는 것도, 통증을 참고 계속 계단 운동을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활동은 일시적으로 조절하되 내 상태에 맞는 근력 운동과 생활 습관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무릎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만드는 10가지 관리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내려갈 때 아픈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무릎 앞쪽에는 흔히 무릎 뚜껑뼈라고 부르는 슬개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굽혔다 펴면 슬개골이 허벅지뼈 위를 움직이며 다리에 힘을 전달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한쪽 다리로 체중을 지탱한 상태에서 몸을 천천히 아래로 낮춰야 합니다. 이때 허벅지 앞쪽 근육이 버티면서 무릎이 꺾이지 않도록 제동을 겁니다. 따라서 평지를 걸을 때보다 슬개골 주변과 무릎 앞쪽에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릎 앞쪽 통증은 계단, 쪼그려 앉기, 무릎을 오래 굽힌 자세처럼 굽힌 무릎에 하중이 걸릴 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증이 있다고 모두 연골이 닳았다는 뜻은 아니므로 증상만으로 병명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내려오세요. 계단을 내려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릎의 방향입니다. 발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무릎만 안쪽으로 무너지면 무릎 앞쪽과 안쪽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 방향을 따라 움직이도록 의식해 보세요.
발끝과 무릎이 같은 방향을 향하게 하고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발끝으로 쿵 찍듯 내려오기보다 발을 계단에 안정적으로 놓고 체중을 천천히 옮겨야 합니다. 통증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난간을 잡으세요. 한 칸씩 천천히 내려오고 계단이 높거나 무릎이 불안정한 날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올바른 관리입니다. 아픈데도 계단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운동은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을 길러 무릎을 지지하세요. 무릎 부담을 줄이는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기르는 것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펴고 몸을 지탱하며 계단을 내려갈 때 몸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제어합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바르게 앉아보세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5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양쪽을 각각 5회 정도 반복하고 통증이 없다면 점차 10회까지 늘려보세요.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거나 운동 뒤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횟수와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무릎 관절염과 무릎 앞쪽 통증 관리에서는 개인에게 맞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핵심적인 비수술 치료로 권고됩니다. 아침에는 바로 일어나지 말고 무릎부터 깨우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굳은 것처럼 뻣뻣한 분들은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 걷기보다 먼저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편 뒤 발목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그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에 힘을 주며 무릎 뒤를 침대 쪽으로 가볍게 누릅니다. 5초 유지하고 힘을 뺍니다. 양쪽을 5회 정도 반복한 뒤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보세요. 이 동작은 무릎을 펴는 근육을 활성화하고 자고 난 뒤 뻣뻣해진 무릎 주변을 움직임에 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무릎을 억지로 바닥에 누르거나 통증을 참으면서 힘을 주지는 마세요. 뒤로 걷기는 안전한 환경에서만 보조 운동으로 하세요. 뒤로 걷기가 무릎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뒤로 걷기를 일반적인 재활운동에 추가했을 때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뒤로 걷기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있어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닙니다. 또한 근력 운동이나 기본 치료를 대신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시도하려면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벽이나 난간을 잡고 아주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30초에서 1분 정도만 연습하고 어지럼증이나 균형 문제가 있거나 최근 넘어진 경험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뒤로 걷기가 불안하다면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수중 운동처럼 익숙하고 충격이 적은 운동을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특정 음식보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무릎 연골에 좋은 음식 하나만 알려달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을 먹는다고 다른 연골이 새 것처럼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무릎 건강에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단백질, 채소, 과일, 통곡물과 생선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선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고,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공급합니다. 살코기, 달걀, 두부, 콩과 같은 단백질 식품은 무릎을 지지하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반면 도가니탕이나 닭발에 들어있는 성분이 그대로 사람의 무릎 연골로 이동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양제나 특정 음식보다 일상적인 식단과 체중 관리, 꾸준한 운동이 우선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는 체중 관리가
통증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붓고 뜨거우면 냉찜질, 뻣뻣하면 온찜질을 고려하세요. 무릎이 아플 때 냉찜질과 온찜질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갑자기 무릎을 많이 사용한 뒤 붓거나 열감이 있고 통증이 심해졌다면 냉찜질이 통증과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음팩은 수건으로 감싸서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용하세요. 반대로 오래된 뻣뻣함이나 주변 근육의 긴장에는 따뜻한 찜질이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온찜질도 너무 뜨겁지 않게 하고 15분 안팎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각이 떨어져 있거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분은 화상이나 동상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무릎이 크게 붓거나 다친 직후라면 찜질만 하며 버티지 말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발은 굽 높이보다 안정성과 착용감을 확인하세요. 무릎이 아픈 분은 신발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바닥이 지나치게 닳았거나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못하는 신발은 걷는 자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발에 잘 맞고 미끄럽지 않으며 걸을 때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무조건 쿠션이 두꺼운 신발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발이 너무 푹신하면 오히려 발목이 흔들리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볼이 지나치게 조이지 않고 뒤꿈치가 들리지 않으며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신발 한 켤레만으로 무릎 질환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일상적인 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보다 통증, 붓기, 기능 변화를 확인하세요. 이제 여러분 자신의 무릎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앞쪽 통증이 반복됩니까? 둘째,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생깁니까? 셋째, 걸을 때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습니까? 넷째, 무릎이 걸리거나 완전히 펴지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까? 다섯째, 통증 때문에 평소 걷던 거리나 계단 이용량이 줄었습니까? 무릎에서 뚝뚝 또는 사각사각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두 연골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통증 없이 소리만 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 자체보다 통증, 붓기, 잠김, 불안정감과 일상 기능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지입니다. 증상이 반복된다면 무리한 계단 운동을 잠시 줄이고 평지 걷기와 통증 없는 범위의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증상은 자가 관리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이 갑자기 심하게 붓거나 열이 납니다. 다친 뒤 체중을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무릎이 잠겨서 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걷는 중 무릎이 반복적으로 꺾입니다. 밤에 잠을 깰 정도의 통증이 계속됩니다. 무릎 통증이 몇 주 동안 좋아지지 않거나 점점 심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운동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세요. 무릎 통증의 원인은 슬개대퇴 통증, 퇴행성 관절염, 반월상 연골 손상, 힘줄 문제 등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원인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심한 통증이나 부종, 무릎 잠김, 체중 부하의 어려움은 진료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단 통증이 모두 연골 마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된다면 무릎 부담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고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셋째, 의자에서 하는 무릎 펴기 운동으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세요. 넷째, 아침에는 바로 일어나지 말고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다섯째, 뒤로 걷기는 안전이 확보될 때만 보조 운동으로 활용하세요. 여섯째, 특정 음식보다 균형 잡힌 식사와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일곱째, 갑자기 붓고 뜨거우면 냉찜질을, 만성적인 뻣뻣함에는 온찜질을 고려하세요. 여덟째, 발에 잘 맞고 안정적인 신발을 선택하세요. 아홉째, 관절 소리보다 통증과 붓기, 무릎 꺾임과 잠김을 확인하세요. 열 번째, 심한 부종이나 지속적인 통증, 무릎 잠김이 있다면 진료를 미루지 마세요. 무릎은 무조건 아껴서 쓰기만 해야 하는 관절이 아닙니다. 내 상태에 맞는 운동으로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무리한 활동은 조절하며 꾸준히 관리해야 오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픈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